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국제 정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영국, 캐나다, 독일, 핀란드 정상들이 베이징을 방문했거든요.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관계 강화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큰 변화의 신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휘두르면서 동맹국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럽,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까지 관세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러니 동맹국들이 다른 옵션을 찾는 거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원하는 조건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베이징의 게임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자국과 거래하려면 특정 조건을 따르라고 요구해왔거든요. 예를 들어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입장을 존중하라는 조건들입니다. 인권 문제를 너무 세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있죠. 과거의 서방 국가들은 이런 조건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약간의 타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무역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영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절박해요. 트럼프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잖아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대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유럽 최대 경제국이죠.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핵심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니까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해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맹의 결속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중국과 경쟁하는데 동맹국들이 중국 편을 들면 곤란하죠. 특히 반도체, AI,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동맹국들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기술 유출 위험도 커지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말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무역 합의를 했거든요. 관세를 일부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로 타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현실적으로 중국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낮췄습니다. 대신 중국은 펜타닐 원료 물질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죠. 또 미국은 고율 관세 부과를 2026년 11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2026년 말까지 연장했고요. 중국은 히토류, 리튬이온 배터리 재료 수출 규제를 1년간 중단합니다. 이건 미국 첨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핵심 자원이거든요. 히토류 없이는 첨단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우리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이 복잡한 미중 관계 속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거든요. 부담이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2026년 1월에 미국은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건 사실상 중국산 첨단 반도체를 겨냥한 겁니다. 또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 9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거죠.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거든요. 큰 변화입니다. 기업들이 중국 대신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고 있어요. 중국의 제조 인프라는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업들이 비용 상승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로 경제적 이유입니다. 결국 돈 문제죠.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규모가 엄청 큽니다. 어떤 나라도 이 시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둘째로 지정학적 해징입니다. 이게 뭘까요? 해징이 뭐냐고요? 위험 분산입니다. 보험 같은 거예요. 미국만 믿다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중국과도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셋째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믿기가 어려워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동맹이라고 하다가 내일 관세를 때리잖아요. 넷째로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국은 1대1로 사업으로 많은 나라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인프라를 지어주고 차관을 제공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접근하는 데는 위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첫째로 기술 유출 위험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중국과 협력하다 보면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거든요. 둘째로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민감하죠? 중국의 신장 위구르 정책, 홍콩 민주화 탄압 등이 있잖아요. 중국과 가까워지면 이런 문제에 눈을 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미국의 보복입니다. 이게 무섭죠? 동맹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압박을 가할 겁니다. 관세든 다른 제재든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미중이 적절히 타협하면서 공존하는 겁니다. 완전한 디커플링 대신 선택적 협력을 유지하는 거죠.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지만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관세 전쟁이 확대되고 기술 봉쇄가 강화되면 위험합니다. 동맹국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겁니다. 선택해야 해요. 이건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첫째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둘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해야 합니다. 계속 봐야 해요.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셋째로 수혜 업종을 찾아봐야 합니다. 기회도 있거든요. 공급망 재편으로 이익을 보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요. 넷째로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멀리 봐야 해요. 미중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갈 겁니다. 먼저 영국이에요.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무역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닌 겁니다. 트럼프가 영국에도 관세 위협을 하거든요. 동맹인데도 말이에요. 중국과의 무역 확대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미국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25% 관세를 위협하니까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캐나다는 천연 자원이 풍부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은 이런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수요가 많습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1위예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 폭스바겐, BMW, 벤츠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팝니다. 그래서 독일은 미국 압박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핀란드도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왜 갔을까요? 핀란드는 첨단 기술 강국이에요. 몰랐죠? 노키아가 핀란드 회사입니다. 유명하잖아요. 오지통신 장비에서 화웨이와 경쟁해요. 치열합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하는데 중국과 척지기는 어려운 거죠. 첫째로 미국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동맹국들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미국의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로 경제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힘을 키우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중국 경제에 의존하면 유의해집니다. 셋째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겁니다. 탈출하려고요.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잖아요. 봉쇄하려고 합니다. 쿼드, 오커스 같은 동맹을 만들어서요. 포위막이에요. 서방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되니까요. 넷째로 기술과 자본을 얻으려는 겁니다. 배우려고 해요. 중국은 이걸 배우고 싶어 합니다.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전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첫째로 신뢰 문제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요. 둘째로 가치관 차이입니다. 근본이 달라요. 서방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중시합니다. 핵심 가치예요.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가 완전한 협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로 미국의 압박입니다. 미국이 가만 안 있어요.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안보 협력 조건 등을 통해서요. 첫째로 관세를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핵심 도구예요. 동맹이든 적이든 미국 이익이 안 맞으면 관세를 때립니다. 경제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이죠. 둘째로 거래적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럼 하는 거예요. 셋째로 기술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첨단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나토, 쿼드, 오커스 등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2025년 말 합의가 임시적인 거거든요. 잠정적입니다. 둘째로 반도체 전쟁이 심화될 겁니다. 더 치열해져요. 중국도 반격할 겁니다. 가만 안 있어요. 히토류 수출 규제 같은 거로요. 보복 카드가 있습니다. 셋째로 동맹국들의 줄타기가 계속될 겁니다. 균형 잡기예요. 넷째로 신흥국들의 부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떠오르고 있어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미중 갈등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중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과 관세 위협 때문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이에요. 한국도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